인체 내에서 산소의 공급과 CO2의 이제 제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분합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가스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고, 이 분합차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 분합차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는 이제 혈관막, 이 혈관의 막을 통해서도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막을 가지고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이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로 이제 나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합차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막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막이 없다고 하면 이 전체 이 하나의 이 안에 있는 가스의 분압은 이 180mm 이제 머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반투과성 막이 있기 때문에 이 막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종류의 이제 가스끼리 이제 분합차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양쪽에 이제 분합이 이제 같아질 때까지 이제 가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합차라고 하는 거는, 이 분합차가 크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위 시간의 기체 이동량인데, 이 기체 이동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고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이 몸에서의 가스의 교환은 대부분 이제 CO2와 이제 O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반투과성막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양쪽에 이제 분압이 다른 가스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O2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CO2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분압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0이지만 이제 결국엔 양쪽에 이제 90mm 이제 머큐리로 이제 양쪽에 분압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교환에 있어서 가장 분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 이 대기에서의 분압, 그 다음에 이 폐 안에서의 분압, 그 다음에 이, 이 조직에서 이제 이 조직에서의 분압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압 차이에 의해서 산소는 전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O2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간단히 말씀드린 옥시네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옥시네이터에 이제 이 파이버 안으로 이제 공기가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O2가 있고 CO2가 있을 텐데, 이, 이 정맥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정맥혈은 CO2가 많고 O2가 적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가스에 공급되는 거는 이제 O2가 많고 CO2는 적게 됩니다. 그래서 CO2는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O2는 다시 이제 그 혈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분합차에 의해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런 이제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점은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CO2는 여기서처럼 분합차에 의하라기보다는 이제 블로우 가스입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CO2를 이제 블로우로 밀어내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인체와는 좀 다른 이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2와 이제 CO2의 이제 그 가스의 교환에서 이제 그 산소의 이제 운반 원리는 어떻게 이제 운반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폐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옥시네이터의 경우에는 결국에 이 산소를 얼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CO2의 제거는 옥시네이터에서는 펑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CO2의 제거만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옥시네이터의 크기를 아주 작게 써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제 레이티드 플로우라고 이제 플로우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뭐 전격 이게 혈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옥시에이터의 이제 BSA 이 옥시에이터의 사이즈 뭐 여기가 2.59, 뭐 1.59, 뭐 0.5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느 정도 여기 이제 O2의 이제 전달이겠죠. 이거는 플로우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O2가 아무리 플로우를 많이 줘도 이 O2의 전달은 이제 리밋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O2의 전달을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옥시에이터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격 혈류라고 그래서 그 옥시에이터가 100%의 DO2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이 플로우가 얼마냐가 이제 보통 이게 전격 혈류로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5 정도의 이 스퀘어미터의 옥시에이터들은 대부분 7에서 분당 8리터까지의 이제 이 플로우를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7에서 8리터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격 혈류에서 이 7리터일 때 이제 100%의 이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뭐 옥시에이트 펌프 플로우를 이용해서 10리터도 줄 수 있고 뭐 12리터도 줄 수 있습니다. 분당. 하지만 10리터를 주게 되면 전격 혈류가 분당 7리터라고 했을 때 10리터를 주게 되면 100%의 산소는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항상 이제 그 환자에 맞는 이제 옥시에이터에 그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전격 이제 혈류라고 하는 라는 이제 어떤 이런 그래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리커멘디드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커멘드 플로우라고도 보통 하는데 이것도 있고, 뭐 딴 데서는 뭐 맥시멈 플로우라고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7리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제 보여주는 이거는 이제 100%를 7리터까지는 이제 개런티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